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있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11페이지 있죠. 예. 자, 우리가 성립이 됐다는 것은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이걸 요건을 한다면 가세 요건이 충족됐다 했어요. 그럼 가세 요건이 충족된 것을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데, 그때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을 우리는 부가권이라 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뭡니까? 아직 성립한 관계만 이루어질 뿐이지 확실하게 얼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은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것을 아직까지 확정이 못했다 해서 추상적이다라고 해요. 의무가 됐다. 자, 그러면 이건 추상적 의무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뭘 비롯하냐? 가세권자가 가지는 것이 성립 단계에 뭐야? 부가권이 있는데, 이 가세권자가 가지는 부가권을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세권자가 가지는 부가권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것은 뭐냐면은 공소시효 제도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범법자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담당하는 뭡니까? 형법. 그러니까 그 검찰들이 뭡니까? 경찰들이 그걸 잡아내지 못하면 그 법적 기관이 뭐 신고가 자수하러 오면은 가정을 하긴 하지만 처벌을 못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은 납세 의무자가 사기 부정을 하더라도 본인들은 가세권을 그거를 조사해서 확인해서 찾아낼 권한이 있다.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한 세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럼 나중에 행정 업무를 편의하기 위해서 A 세금, B 세금, C 세금 다 모아가서 한꺼번에 때리면 국민은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세금을 빨리 밀어내라. 그 의미가 조기의 조세를 종결할 목적이다. 조기의 조세를 종결짓는 목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영원히 보호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냐? 제한한 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 그럼 여기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이 말로 돼버리면 가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알았어요.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납세의무 성립 시 때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을 말하고 그 가세권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세금 안 받고. 됐나요? 그럼 요 제척기간을 만든 제도가 왜 만들었다 했어요? 조기의 조세를 종결짓기 위해서 만든 거라 했죠. 됐나요? 그럼 조기의 조세를 종결짓는 것이니까 제척기간은 기간을 멈춰 쉬어도 안 되고 기간을 끌어도 안 됩니다.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뭐 정지와 중단 사유가 없다. 자, 됐어요. 자, 이것이 성립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성립 이제 시기를 가지고 문제 내는데, 요 성립 시기는 성립 시기는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뭐냐? 세금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 값이 필요하다. 아까 확정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세 표준과 세율이 필요하다. 그럼 세율은 국회에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법률상에. 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율을 지정할 때 마트에 가서 뭡니까? 그 물건 값은 정해졌어도 내가 소주를 한 병 살 것인지 두 병 살 것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럼 요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세 표준은 무엇으로 하라고는 정해져 있지만 가세 표준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럼 가세 표준을 알아야, 가세 표준이 산정돼야 세율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 시기는 어미적으로는 가세 표준이 산정되어 법률상에 주어진 세율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된 시점. 자, 가세 표준이 산정됐고 세율 적용이 가능한 그때를 성립 시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론을 볼 때 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성립 시기는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새기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세 표준이 산정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크게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 이 성립 시기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딱 압축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형태가 첫 번째는요. 자, 우리 교재에도 순서가 좀 바뀌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성립 시기가 표가 있죠. 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특정 사실이 발생하는 때 있죠. 그래서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거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특정한 날짜에 돼 있죠.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라인이 가세 기간이 끝나는 날 돼 있죠. 이 세 가지 형태가 기본적인 성립 형태라고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적어 보겠어요. 우리 세금에는 기간을 두어서 가세하는 세금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기간을 뒀다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야 합산을 할 수 있어요. 정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은 이 기간이 가세 기간이라고요.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는 날이다. 끝나는 날을 또 뭐죠? 종료하는 날이다 해도 되겠죠? 그 말이나 이 말이랑 똑같으니까.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개인에 대한 소득, 소득이 발생할 때는 1년 단위로 한다고요. 법인세 1년 단위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건을 공급해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어요. 오늘 받은 것을 내고 오고 오늘 받은 거 내고 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둔다고요. 부가가치세 1기, 2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인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런 거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본이 뭐다? 가세 기간이 끝나는 날 했어요. 그럼 요 기간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논다? 이거와 이거는 내용이 안 나오고 소득세가 우리 시험에 논다. 양도소득세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이 있다. 근데 우리 소득세 종류는 나중에 8가지 나눠져 있어요. 열거돼 있어요. 소득세는 몇 가지로 열거돼 있다? 8가지가 열거돼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인데 어떤 소득이든지 우리 소득세의 기본 논리는 합산이란 개념이에요. 그 합산은 한 사람 소득을 합산하세요. 또 한 사람 소득 합산은 1년 단위로 합산해요. 그 1년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끝나야만 전체 소득을 합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가표를 알 수 있다. 소득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소득세 한 개 알고요. 모든 소득은 기본이 소득세 하면은 가세기 끝나는 날이야. 그런데 이 소득세 안에 보면은 양도소득세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가 어떤 말이 들어가요? 예정신고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럼 예정신고한다는 것은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했자요. 미리 했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예정신고 시는 언제입니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과 기본과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는 그 가세표준이 속하는 달을 말일입니다. 부동산을 내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3월 15일날 양도했다면 이 3월 10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금액이 확정되겠죠. 그럼 그 가세표준이 속하는 달은 언제예요? 3월달이죠. 그 3월달을 말일이라고요. 3월 31일 이것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고요. 달을 말일.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을 알잖아요.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세표준을 산출할 거라고요. 그 가세표준이 속하는 달을 말일. 그래서 여기는 뭐다? 달을 말일이다. 자, 예정신고는 뭐다? 달을 말일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데 한 번쯤 튀어놓은 거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또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있고 원천 징수되는 소득도 있어요. 무슨 소득도 있고 중간 연합하는 소득도 있고 원천 징수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럼 원천 징수될 때는 뭡니까? 소득 금액의 일정 비를 떼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때죠. 월급을 지급하는 때 원천유 대금 세금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주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주 내용이다. 예,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어디냐면은 11페이지에 그 구분란에 세 번째 칸 있죠. 세 번째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 지세 있죠. 거기에 뭐 돼 있어요?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 돼 있죠. 요거 한 개 확인하시고, 자, 뒷면에 한번 넘겨 볼까요? 뒷면에 1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기타 소득세 관련 납세의무 성립식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1번이라고요. 예정 신고 돼 있죠. 그럼 예정 신고는 뭐다? 가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언제? 달월 말이라고. 맨 끝에 달월 말일. 됐나요? 달월 말일. 자, 그 외에도 이제 원천지 되면은 아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하죠. 지급액에 대해서 하니까 지급하는 때라고 돼 있죠. 중간 예납하는 것은 중간 예납 기간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 비율을 납부하니까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 있죠. 기간을 줬으니까. 됐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세 기간이 속하는 날이 속하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을 말이라고요. 그 말이 달을 말이라고. 달을 말이. 가세 금액이 속하는 날이 먼저 나야 되죠. 그 날이 있어야 그 언제 달인지 알겠죠. 그리고 양도일이 있고 양도일이 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이라고요. 알겠나요? 그리고 원천징수 되는 것은 내가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지급액이 알아야 비율을 떼겠죠. 그래서 원전 지급하는 때고 중간 예납이라는 건 언제 중간에 납부하니까 중간 기간에 주어지겠죠.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야만이 중간 예납 기간 정산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고요. 가세 표준이 어느 시점에 산정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답이 바로 촉촉촉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조금 저 말을 새기하면은 답이 머릿속에 딱 온다. 기간을 줘서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있어요. 뭐 있다고요?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그 납부하는 세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 또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 본세, 소득세가 발생할 때 가세기간이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 성립할 때?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닌데 부가세는 아니야. 부가세는 아닌데 부가세처럼 되는 거야. 부가세처럼. 독립세입니다. 지방세는 독립세인데 옛날에는 부가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 언제 돼요?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소득세가 예정신고되면 뭐다? 달월 말일. 그때 함께 지방소득 내야 되니까. 그래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만 조심하면 다른 거는 조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 갈까요? 자, 기간을 뒀다는 거 말이고, 그다음 한 번 가세가 아니고 매년 부과됩니다. 여기서 교재는 어떻게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뭐 특정이라 했죠. 특정한 날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했죠. 그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느냐? 매년 부과된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 번이 아니고 매년. 그럼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부과되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는 날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매년이란 말이 포인트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가세 기준일이다. 기준이 되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된 내용은 매년 부과되는 세금들은 아주 많은 게 없어요. 그게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는 지방세를 내면 또 우리가 아까 뭐다? 그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했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한다 했죠. 그러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세를 낸다고 했어요. 근데 또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지방을 냈는데 아까 뭡니까? 토지를 5억을 초과하든지 80을 초과하는 자가 되면 또 주택을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면 또 종합분을 또 내야 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 가지. 재종지. 자, 뭐라고요? 재종지. 재종지. 그럼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똑같은 부동산 관련지니까 행정 업무를 볼 때 똑같은 것을 모아서 그때 처리를 하자. 어떤 자료를 한 번 낼 때 같은 것을 같이 내야 그때 조사하면 부가 용이하잖아요. 업무가 처리가 용이하잖아요. 다음에 또 끄집어내고 다음에 또 끄집어내면 뭐 시간도 많이 소요되잖아요. 같은 그 길이 묶어서 처리한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가세 기준을 말하는데 이 기준이 6월 1일이라고요. 전부 다.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그럼 그 외에도 우리가 자동차세도 매년 내죠? 자동차 매년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가세 기준이 있겠네요. 자, 주민세 있어요. 뭐 있다고요? 주민세. 주민세. 그 주민세는 우리가 재산분 주민세도 있고 종업원분 주민세도 있어요. 그리고 1년마다 내가 세대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는 주민세가 날옵니다. 근데 그거 얼마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10,000원 옵니다. 10,000원. 10,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 냅니다. 1년에 한 번 11,000원 주민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세도 매년 부과되니까 가세 기준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아야 될 주민세가 있어요. 이 주민세는 종업원이든 우리가 재산분이든 종업원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올해는 통일됐어요. 전부 다 7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부 다 언제다? 6월 1일이다. 부동산 관계되지 않은 사람 6월 1일 아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나요? 두 번째 특정 날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있죠. 그거 뭐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를 돼 있죠. 두 번째 가세 기준에 6월 1일 돼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항상 두 문자 재종지 되나요? 재종지 해서 6월 1일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 앞에 있네요. 뭐냐? 어떤 행위, 어떤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자, 사실관계와 관계 있는 거. 그럼 어떤 사건, 사실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주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주 합니까? 아니죠. 일반인이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주 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근거할 때는 이거는 기간을 두어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는 반복해서 내는 게 아니라 취득은 취득 당시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야.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거는 그 사실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사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때입니다. 사실이 발생하는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노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등록 면허세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가지 상속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려세가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인지세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에서 수시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그래서 다르게 여기 놓은 거는 뭐 정권거래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시험에 안 나와요. 딱 놓는 거 우리 시험 놓은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면 그게 요 말에 답이 있어요. 뭐 한다?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성립한다고요. 부동산을 살 때마다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부동산 가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야. 뭘 등록하는데 할 때 가등기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됐나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전부 다 어디서 듣는 용어예요? 이거는 민법상에 듣는 용어예요. 그런 권리관계가 뭘 주장합니까? 민법에서 비우면 되고 간단한 용어에서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설정 등기.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답이 있네요. 취득세는 뭐다? 취득하는 때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가 되고 됐죠?
상속과 정려는 둘 다 무슨 차이점일까요? 둘 다 공통점은 무상으로 재산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럼 상속과 정려의 차이점은 뭐가요? 그래요. 생전이냐 생후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친구가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있는데 친구가 재산이 좀 있어.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단 말이야. 내한테 4개 10억을 떼줘라 했어요. 난 부모한테 재산 안 받았죠. 상속받은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다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받으면 정려고 사망 후에 받으면 상속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상속세는 언제 성립돼요? 사망 즉시. 그럼 이 사망한 날을 문제에서 사망한 날이라면 그 사람 소리 듣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이제 좀 고상한 말을 해가지고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상속 개시일, 상속하는 때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런데 요게 정려 조심해야 돼요. 정려 받았 부동산을 정려 취득했다. 다시 보세요. 부동산을 정려 취득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정려 받았을 때 정려세는 부동산을 정려받으면요. 너는 재산을 얻었잖아. 재산의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낸 세금이 취득세라고요.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낸 세금이 취득세라고요. 대가가 있든 없든. 근데 정려세는 너가 재산을 얻은 것이 노동의 대가 없이 받았다. 그래서 부담하는 게 정려세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을 정려받을 때는 취득세도 부담되고 정려세도 부담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려받은 것이 친구가 내한테 부동산 안 주고 야 뭐 뭘 남겨줄 수 있냐 주식을 남겨줄 수 있고 현금을 예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10억 줬어. 응? 그럼 내가 현금을 10억 받았다면 취득세 대상은 없어. 그걸 등기합니까? 현금을 등기해요? 예금 등기해요? 안 해요. 취득 행위를 했더라도. 근데 뭐냐 재산을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정려세 부담은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정려세하고 정려받았을 때 취득세의 납부물 성립은 그건 취득세를 묻는 거야. 부동산을 정려받았을 때 취득세 납부물은 취득세를 묻는 거라고요. 부동산을 정려받을 때 정려세를 납부물 성립이라고 물으세요. 됐나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그 취득일이 언가 되느냐? 취득세는 계약일이 돼요. 계약일.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근데 정려세는 정려받은 날이라고요. 계약일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정려받은 날은 일반적으로 이전 등기 받은 날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의미가 다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약일 하면 안 됩니다. 정려세의 납부는 계약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승인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자, 여기 또 별 표시했죠. 수시 부과되는 국세나 수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어요. 수시 부과라는 것은 이미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오류나 탈루나 누락이 발생했어요. 그걸 가세권자 발견했다면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알겠나요? 언제든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수시 부과되는 재산세, 수시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 언제일까요? 하니까 앞에를 안 읽고 재산세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가세 기준일입니다 하니까 맞다 하고 오면 안 된다고요. 재산세 자체는 매년 내니까 가세 기준일 6월 1일이 됩니다. 근데 앞에 무슨 말을 붙였어요? 수시 부과되는 재산세 하면 그거는 수시 부과라고요. 수시 부과. 알게 돼요? 그럼 가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요. 다시 뭐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요. 자, 그럼 확인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에 수시 부과되어 있나요? 어디 있어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 어떤 때는 요걸 좀 장난치기를 방금 그 수시 부과는 재산세 해가지고 가세 기준일 해가 틀리게 만들고 수시 부과 해가지고 사유가 발생하는 때인데 요거를 수시 부과하는 때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요. 사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세 가지 형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았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세는요. 세금은 총 24개 정도 세금이 있어요. 몇 개 정도 세금이 있다고요? 24개 정도 세금이 있는데 그 24개 세금 중에서 부가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우리 부동산과 관계되는 그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아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 부가세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세 표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세 표준을 가지지 못해요. 부가세의 세율은 존재하는데 그 부가세 세율을 적어는 가세 표준이 있는데 처음부터 스스로 가세 표를 만들지 못한다. 어떤 특정 세금이 가세될 때 그 세금을 세액을 가표를 합니다. 그걸 주인된 세금을 본세라고 해요. 본세의 세액을 가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럼 본세가 가세되어야 부가세도 함께 가세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종류는 뭐한다? 본세라고 해요. 본세. 주인된 세금.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본세를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부가세를 뜻하고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본세라고요. 그럼 본세의 성립이 하는 거 있고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성립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논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놓는 우리가 내용이 5가지만 시험 놓을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담되고요. 그다음 그걸 등기 등록 행위가 있으면 등록 면허세가 적용되고요. 그다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가 되고요.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 종합 부동산세가 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동산을 처분한다 소득세 일명 양도소득세가 된다고요. 되나요? 그럼 우리는 순서가 이거야.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취득 단계, 취등, 보유 단계, 재종, 처분 단계, 소득, 양도소득. 됐나요? 우리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 5가지 세금이 되는 거예요. 세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6문제. 세법 16문제 논다고요. 지금 비어는 조제총론에서 일반적으로 2문제 놓을 거고요. 요 아래 세목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세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적용될 때 아까 여기서 내용을 기본에 취득세를 넣어 부담하면 그 취득세의 무슨 세액이 나오느냐? 납부세액이 나와요. 무슨 세액이 나온다고요? 납부하는 세금이 나온다고요. 그럼 취득세 아까 토지를 5억 주고 샀어. 유상으로.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럼 취득세는 2천만 원이야. 됐나요?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두 개로 딱 나눠. 통합된 세금인데 두 개에 나눈다. 2천만 원, 1천만 원 비율에 대해서는 10%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돼 하고요. 또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돼 라고 했어요. 10%와 20%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등록만 했습니다.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해서 0.2% 됩니다. 몇 프로? 2%가 아니고 0.2%예요. 0.2%예요. 그건 얼마 돼요? 1억에 대한 20%는 항상 계산해. 0.5니까 한참 헤매지 말고 그냥 10단위 세율을 가장 먼저 빨리 계산하기 좋아. 1억에 대한 20%면 2천이죠. 그러면 2%면 200이죠. 또 0점이 들어가니까 한 개 더 빠지죠. 20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빨리 계산할 건데 한참 헤매는 거야. 0점이야? 그럼 실수한다고요. 뭐 항상 퍼센트일 때는 10단위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서 내려오면 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 적기 문제가 되는 때 아까 거기서 부과될 때 그럼 등록 면허세를 내가 만약에 1억에 20만 원 부담되면 20만 원을 등록 내서 되면 너는 그 20만 원의 20%인 얼마? 4만 원을 지방교육세를 내라 한다고요. 그럼 등록 면허세 낼 때 지방교 내죠.
취득 낼 때도 방금 지방교육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자 그럼 재산세 고지세를 받았어. 그럼 재산세 고지세에서 재산세가 30만 원이야? 그럼 재산세 고지세 30만 원, 재산세는 30만 원 돼 있어. 그럼 30만 원에 20% 지방교세를 내라. 6만 원이 지방교세 나온다고요. 됐나요?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은 20%인데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 양도세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암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관계되는 부가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고요. 그럼 납부 세금에 대한 것을 먼저 기준하는데 이 취득세는 20%의 기준인 20% 지방교육세가 있고 또 하나가 10%가 있어요. 요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부가세가 두 가지가 된 이유는 여러분 취득세에 비었을 거예요. 2010년까지는 취득 사실에 근거하는 취득세와 공실할 때 내는 소유권 등기할 때 내는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2011년부터 통합돼 버렸으니까 부가세가 두 종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는 오로지 납부 세금에 대해서 20%의 지방교육세 문제인데고요. 재산세도 20%의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는 오로지 취등재 이 세 가지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암기는 쉽죠. 왜 암기 쉽습니까? 순서는 항상 기억될 거고 취등재 여기서 전부 다 퍼센트는 또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여기만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20%기는 한데 20%긴 한데 지방교육세 아니면 뭐가 남았어요? 농어촌 특별세 남았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과거에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는데 그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없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는 너무 쉽다. 지방교육세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또 나중에 요거는 납부세금이고 어떤 세금이든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너가 빼주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감면세액이라고요. 무슨 세액? 감면. 그럼 모든 세금들은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감면세액에는 공통적으로 몇 프로 하느냐?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합니다. 자, 감면세는 몇 프로? 20%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취득세만 10%이고 다 몇 프로야? 20%. 그럼 비율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겠네? 다 20%니까. 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인데 지방교육세는 어디만 있어? 위만 있어. 위. 네? 위만 있다고. 취등재만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밑에는 지방교육세 없어. 그리고 또 그럼 지방교육세 적용되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감면세액은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됐나요? 그럼 또 어떤 세금의 감면분이냐? 어떤 세금 감면분에 농어촌 특별세 될 거냐? 우리는 신고주의 세금이 있고요. 부가주의 세금이 있어요. 대체로 부가주의 세금은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내는 세금이고 신고주의 세금은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자, 취득세. 취득할 때 한 번 내죠.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 한 번 내죠. 그러니까 신고주의죠. 재산세 매년 내죠. 종합부동산세 매년 내죠. 양도소득세 한 번 내죠. 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감면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매년 내는 세금을 계속 감면을 받았다고 계속 주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 한 번 내는 세금에만 감면세액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자, 논리를 아주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들었으니까 이제 설명이 요 말이 이해되는 거야. 이 말이 부가세는 자체적인 세원을 가질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지방교육세는 뭘 낼 때? 취득세 낼 때도 함께 낼 수 있고. 되나요? 또 등록면허세 낼 때도 함께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낼 때도 함께 낼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럼 취득세가 본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성립하죠. 등록면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죠. 재산세는 6월 1일 가세 기준일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세목을 안 주고 지방교육세율 납세의무 성립이라 하면은 주인이 어떤 세금인지 모르지만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성립이 일어나면은 뭐 됩니까? 취득세가 본세니까 취득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고. 됐나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면 뭐? 주인이 재산세니까 가세 기준 1입니다. 라고 답해야 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가 뭐냐? 가산세요. 자, 그런데 이 가산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다시 가산세는 뭐는 아니지만, 부가세는 아니지만, 그 계산 방식이 아까 우리가 내가 가산세 적을 때 토지 5억을 취득했어요. 유상으로. 그럼 취득세금 몇 프로 냈지? 얼마 된다고요? 2천만 원 냈죠. 그 2천만 원을 법정 신고기간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했죠. 안 하니까 그 2천만 원에 20%를 증한다 했잖아요. 그럼 방금 이 지방교육세 재산세가 아까 30만 원이야. 예? 그럼 30만 원 요 20% 지방교육 부담하는데 어디에 이 20%를 한다고요? 재산세액의 20%잖아요. 방금 가산세는 뭐다? 취득세가 아까 2천만 원이야. 법적인 2천만 원에 20% 하듯이 요거는 본세의 20% 하잖아요. 근데 가산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예? 본세에 따라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뭐냐? 가산할을 되죠. 가산할 국세, 가산할 지방세의 성립할 때가 된다고요. 가산할 국세가, 가산할 지방세가 성립할 때, 근데 말은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의미는 똑같은 의미들 아닌가요? 아니, 국어의 뉘앙스만 달라할 뿐이지 그 뜻의 의미 해석은 똑같이 설명한 거라고요. 취득세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뭡니까? 취득할 때가 되죠. 등록면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등기 등록할 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를 마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페이지 가보면은 기출 예제가 있나요? 자,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가로에 특별징수 및 수시 부과는 무관하다. 자, 그런데 1번이 옳은 것을 물었죠. 바로 답이 딱 났어요. 무슨 분? 재산분 주민세 가지고 7월 1일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 답이 없어요. 옳은 것이 없어요. 왜 옳은 건데요? 재산분 주민세가 재산세 아닌가요? 재산세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고 균등분 주민세도 있고 일단 주민세예요. 종업분 주민세가 있어요. 주민세예요. 주민세. 됐나요? 주민세라고요. 주민세. 재산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7월 1일 맞잖아요. 부동산 관계되는 거면 6월 1일이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있고. 자,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는 아까 뭐라 했어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소득을 함께 내가 되니까 소득세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 성립한다고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과거의 부가세였다는 거죠. 지금 부가세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방식이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의 성립이다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있죠. 그럼 방금 말했나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근데 어디에 된다? 재산에 부과된다 했어요. 그럼 재산세 낼 때 성립하죠. 그럼 언제? 가세 기준 1 해도 되고 날짜를 6월 1일 해야 되죠. 재산세는. 자, 그 다음 5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났구나 하는 거죠. 예, 요 정도. 자, 그 다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가보죠. 13페이지 가니까 13번 납세 의무 소멸 시기 있죠. 납세 의무 소멸한다. 소멸 개념에 대해서 엄청 그 앞에 출제될 때는 엄청 쉬운 것만 났었어요. 일단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멸되죠. 그 납부는 금전 납부도 있고 물납도 있고 또 금전 납부 풋납도 있죠.
자, 그런데 충당이란 말이 있어요. 자, 충당하니까 납부가 소멸된다. 충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할 때, 자, 체납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체납자가 있어요. 그럼 채무자야. 그럼 채권자인 가세권자가 체납자에게 안 내니까 뭐 하겠어요? 세금 좀 내지요 하는 거예요. 독촉한다 말이에요. 되나요? 독촉을 쭉쭉쭉 했는데 안 내. 그럼 채권자 날라가겠죠. 그럼 독촉했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뭐 한다? 압류하겠다. 그럼 압류해서 또 안 넣더라. 그럼 압류한 재산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운반해 옵니다. 이동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보관을 시킵니다. 되나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이거를 뭡니까? 매각합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매각하니까 이걸 공매를 한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독촉이 안 들어가고 압류부터 매각이 될 때까지 이때 들어간 비용을 체납, 처, 분, 비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들은 비용을. 되나요? 그럼 마지막에 매각하니까 여기서 뭐가 돼? 그 물건에 돈이 생기죠? 물건 돈이 생기잖아. 그럼 채권자는 그 물건 받은 돈과 받을 금액을 상계시키죠. 그 상계시키는 것이 뭐냐? 공매 대금으로 충당하더라. 그럼 받은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사정으로부터 월급을 받죠. 그럼 1년이 끝나고 1년 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된다고 말이야. 소득세를 내려면 종합소득을 내려면 부담되니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때 뗐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에서는 종업원들 돈을 월급을서 뭘 뺐어?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떼가지고 연합했죠.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 정확한 계산에 어림 잡아서 낸 돈이 있다고요. 3.5%나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세무서는 이미 돈 받았어 안 받았어? 각 종업원들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해가 끝나면 이 기간의 소득을 다음에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확정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미 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확정액을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할 돈을 하니까 이미 납부한 돈이 많더라. 그럼 되돌받은 돈이 뭐냐? 환급 세액이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소득자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 중에서 많아가지고 환급 받을 세금이 3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투잡을 뛰고 있네. 다른 집에 와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가지고 먼저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네. 조그만 가게. 그럼 가게를 운영하면 뭐가 내야 돼요? 재하나 소득세도 내지만 재하나 용역을 공급함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뭘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거는 시험 안 나와? 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세 기간이 있어. 1기 확정, 2기 확정이야. 그럼 일반 가세 자업들은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물건 팔고 들어오는 그 물건 값의 10%니까 호주머니가 엄청 무거워지죠. 원래는 6개월 단위라는 무겁다. 중간에 또 3개월씩 끊는 거야. 그 기간이 끝난 달부터 25일 안에 세무서에 와서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아까 몇 달인데 5월 달에 끝나고 나서 5월 달이 끝나고 나서 6월 달 정도 되면은 여기서 환급 받을 세금은 많이 내면은 7월 달에 우리가 통장에 들어올 거야. 환급 받을 세금 몇 월 달 통장 온다고요? 안 받아봤어요? 7월 달에 환급 세액이 내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뭡니까? 부가가치세를 6월 달에 끝나고 25일 날에 낼 거라. 그럼 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소득세 환급도 해줘야 되고, 근데 부가가치를 받아야 된다면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뭡니까? 상계 처리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계라고요. 아, 충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네요. 체납자의 재산 처분 대금으로 충당받는 바꿀까? 되나요? 환급해 줄 세금과 받을 세금 중에서 상계 처리 방법이 충당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른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이거 설명 안 하고.
암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세금을 방금 설명한 것은 납부나 충당은 세금을 받아서 소멸된 거예요. 그럼 세금을 받지 않아서 소멸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미 여기서 한 개 했는데 어떤 단계를 했습니까? 아까 납세 의무가 성립될 때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은 부가권이고 그 부가권을 제한을 한다 했어요. 그 제한하는 것이 제척기간에 있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가세권자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칼도 휘두르지 못하고 성립된 세금은 있어도 뭐죠? 칼을 휘두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소납세무가 소멸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세권자가 납세무가 성립됐어요. 납세는 가세권자가 부가권을 행사했어요. 뭐 했다고요? 부가를 했는데 가세권자 우리 세금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비우고 있는 법 중에서 지금 내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나중에 진짜 아주 힙니다. 백발이에요. 완전 백발은 아니고 좀 다 하얗습니다. 염색을 했어요. 여기 지금 색이 보이죠? 올라온 거 안 보여요? 전체가 하얗습니다. 지금. 요것도 하얗죠. 피부도 하얗죠. 하얗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화이트 피그예요. 피그가 뭐예요? 대야지, 도야지. 아, 지금 안 그런 거죠? 야, 작년만 해도 내가 배가 요 오면요, D라인이에요, D라인. 요렇게 됐어. 요렇게 배가 요렇게 떠올랐어요. 예. 근데 2개월 사이에 배가 좀 쏙 들어가서 7kg 줄었어요. 90kg에서 90kg 지금 83kg 나요. 운동을 한 건 아닌데. 비법이요. 내가 먹는 걸 안 먹어서 그래요. 내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통닭을 돼지고기를 소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통닭과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강의를 늦게 마치죠. 늦게 마치니까 하니까 하게 돼요. 이놈의 술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통닭이에요. 근데 해피하면 내가 집에 들어간 그 앞에 통닭집이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 문을 안 닫아. 내가 갈 때까지. 참새가 그냥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리. 있으니까 불이 켜지니까 들어가. 그럼 한 마리 주세요 하니까 다 못 먹어. 남기면 싸가지고 집에 가고. 어떨 때는 한 마리 다 먹어. 그럼 뭡니까? 소주 1병 하기는 좀 약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뭡니까? 소주 한 병에 또 뭡니까? 그래서 맥주에다가 그러면 조금 맞아. 그럼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 뭐합니까? 조금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잠이 들어. 그게 일주일에 4번 정도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통닭집에 없어져 버렸어. 아, 우리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통닭집에 없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다른 데 가면 늦었다고 다 불 끄는데 그 통닭집은 내가 늦게 오는 거 알고 불을 켜놨는데 무슨 말겠어요? 어쩔 수 없는 어두하지 않는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돼지고기 먹는 건데 돼지고기는 먹어도 이상 살이 안 찌더라고요. 이상가요? 그런 기름기가 요건 튀긴 기름가고 이건 거기 순수 기름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살이 지금 날씬해져 갑니다. 더 날씬해질 건데. 그래서 요즘 태가 난다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부가했는데 이 부가직의 문제가 우리가 자주 세법이 개정돼요. 다른 거는 그게 개정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학개론이나 민법 중이나 다 법 중에서 그게 안 바뀌는 뭐예요? 민법. 민법 교사 그렇게 편한 거야. 개정된 것이 없어. 그 다음에 개론은 뒤에 가면 좀 개론 바뀌는 게 있어. 네? 금융 파트에 가면은 법이 있어. 그게만 조금 바뀌고 그게 안 바뀌어 또 이것도. 감정평가법이나 거기에 가면 그게 안 바뀌어. 그 다음에 공법 좀 바뀝니다. 이것도 괴로워요. 나머지 저 실무 그것도 별로 잘 안 바뀌어요. 새롭다. 세법. 세법이야 세법. 조금 있으면 바꾸고 조금 있으면 바꾸고 지지분해져. 그런데 내 머리가 뭡니까? 실제로 보면 얼마나 고민했게요. 머리 담은 거를 또 없애버리고 또 잡아당고 또 안개야 되고 또 없애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얘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 별론데 세무공무원이 들어와서
일반 공무원 합격하면 수습기를 6개월 줘요. 그럼 업무를 시켜봐. 업무를 시키는데 세무 공무원이 이참이니까 개정된 세법과 개정되지 않은 세법을 잘못 알았어.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가 적절하지 못했다. 됐나요? 그럼 적절하지 못한 것을 부과를 했다. 그럼 부과된 세금이 50만 원 존재했고 이것을 갑에게 부과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가 잘못됐죠. 그럼 이 부과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과된 세금을 뭐 해야 된다? 취소가 돼야 된다. 처음부터 법률 행위가 없는 것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용어는 부과 취소는 소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부과 자체는 적법했다. 그럼 50만 원 세금은 적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세금이 갑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갑에게 고지할 것을 누구에게 고지했냐? 을에게 고지했다는 거죠. 갑에게 고지할 것을 누구한테 고지했다고요? 을에게 고지했다. 그럼 을이 놀래겠죠. 왜 내한테 세금 부과했어? 알아보니까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 가세는 50만 원 확실해야. 근데 갑에게 갈 고지를 을에게 고지했어. 그럼 이거는 뭐 한다? 을에게서 다시 부과했던 것을 철회해야 되겠죠. 철회한 것을 철회했다고 이 세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원 부과자에게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 암기하지 말고 부과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고 부과 취소가 소멸 사유다. 이해됐나요? 그럼 두 개 있어요. 취소란 말. 자, 그다음 납세 의무가 성립됐어요. 그럼 성립된 세금을 뭐 했다? 확정시켰어요. 뭐 했다고요? 확정. 자, 확정이 되고 나면 아까 성립 단계는 가세권자는 부가권을 가진다 했어요. 그럼 확정을 되면 이제 채권자 채무자 관계 돼요. 그러면 가세권자는 징수권이 됩니다. 무슨 건? 징수권. 채권자 지위를 가진다고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가 됐습니까? 확정 추상적 의무가 구체적 의무로 바뀌죠. 그래서 채무자가 됩니다. 그럼 민법에서 채권자가 권리자고 채무자는 의무자인데 채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채권자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 행사를 해야만이 권리가 계속해서 보존됩니다. 권리를 영원히 항상 보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권리 위에 잠자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권리자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하는데 그냥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너는 채권자의 권리 포기로 본다. 됐나요?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한다면 그럼 중간에 조금만 관심 둔다면 영원히 갈 것을 자 중간에 조금만 관심을 두면 매일매일 관심 두면 더 괴로워. 그냥 자주 말고 중간중간에 관심만 둬도 돼. 그러면 영원히 간다고요. 그 관계는. 인간관계 잘 생각해보요. 어? 맨날 만나도 지겨워. 그러나 뭐 2달이나 아니면 5개월에 6개월에 한 번 만나도 계속 관계는 지속된다고요. 어떤 친구는 2년마다 한 번 만나도 지속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데 이 징수권을 제한한다고요. 징수권을 제한한다. 이것을 소멸 시효다는 거죠. 그럼 이 시효도 기간을 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멸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너는 그때 권리 행사 안 했잖아. 권리 포기로 본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소멸 시효에는 이 시효 기간에는 무슨 사유가 있느냐? 정지 사유란 것이 있고 중단 사유가 있는데 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기간 중에 정지가 된 사유가 있다면 정지는 가세권자의 징수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기간을 정지된 기간이야. 그럼 전체 기간에서 가세권을 행사하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기간을 빼고 5년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중단은 쭉 기간이 왔는데 여기에서 중단 사유가 됐다면 앞에 있는 기간은 끊을 단자야. 다 사라진다. 앞에 온 기간은 다시 사라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게 뭡니까? 4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가세권자 가세 안 했어. 징수권을 행사 안 했는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4년 6개월이 지나가 조금 5년이 채워질 건데
그때 이제 알았어.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래서 독촉장을 한 개 딱 날려버렸어요. 무슨 장? 행정처분인 독촉장을 한 개 딱 날렸어요. 그와 동시에 앞에 있는 걸 다 사라지고 그 시점으로 다시 5년이 기산되는 거야. 무슨지 알겠나요? 아,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되면 끊어질 듯 말 듯 끊어질 듯 말 듯 계속 늘어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단 사유 때문에 개수됩니다. 정지 사유는 전부 다 기간과 관계된 사유고 중단은 독촉, 압류, 명령, 최고 이런 행정상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개정된 내용이 요 시효가 국세나 지방시나 이 소멸시효 기간이 소멸시효 기본이 5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국세 소멸시효 기간의 기본 원칙은 몇 년? 5년. 국세 민법상의 소멸기간 다양한데 세법상의 소멸기간은 수효기간은 기본이 5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국세만 기본은 5년이면서 국세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10년짜리를. 10년짜리를 만들 때 어떤 단위를 만들었냐. 일정 금액을 녹았으면 10년이야. 이렇게 한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방세도 그렇게 금액을 구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되면서 지방세도 10년짜리가 한 개 생겼다. 지방세도 10년짜리 한 개 생겼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문제가 1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소멸시효 있죠. 자, 기본은 전부 다 원칙이 몇 년 돼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나 몇 년? 5년이다. 근데 전부 다 무슨 숫자만 들어요? 전부 다 5자만 들어가요. 5자만. 5 됐죠. 기본은 몇 년이고? 5년이고. 근데 지방세는 얼마고? 국세는 얼마고? 5억이고. 지방세는 5천이고. 그럼 어떤 느낌이야? 지방세는 규모가 적고 국세는 규모가 크니까 같은 오라도 지방세는 5천만 원, 국세는 5억 되나요? 그러면 거기 기준이 넘었으면 10년.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무조건 무대표로 때문에 암기하지 말고 느낌을 뭔가 받아라. 기본이 몇 년? 5년. 근데 일정 금액을 넘었으면 10년인데 지방세 둘 다 5자가 들어가. 지방세는 단위가 적으니까 5천만 원, 국세는 단위가 크니까 5억은 이해됐나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제 제척기간이 있는데, 자, 마지막 한 5분, 30분에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한 30분이나 20분 동안에 제척기간 설명하고요. 무슨 기간? 제척기간 설명하고요. 뒤에 있는 18페이지 조세 분류 파트가 있어요. 조세 분류 파트에 대한 몇 가지만 훑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조금 이따 보자.